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한 20년쯤 전에 다이빙 교육을 했던 캐나다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영어 선생으로 와서 이 친구도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있다가 태국 갔다가 한국도 왔다가 홍콩 있다가 한국 왔다가 지금 다시 홍콩에서 영어 선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피터 절만이라고. 이분이 최근에 그 이메일을 보냈는데 내용이 코로나 19가 비타민 D와 관계가 있다. 질문의 요지는 내가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으면 코로나 D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저는 그냥 의학적인 상식으로 봐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비타민 D 결핍이 아주 심한 사람은 우리가 노령자라든지 뭐 저처럼 면역 억제제를 먹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그 취약청에 포함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타민 D가 이런 결정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하고 연관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수긍이 힘듭니다. 근데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는 것 같고, 또 비타민 D가 시장에서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 정도, 특히 이게 중국,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비타민 D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 비타민 D는 사실 뭐 이름만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았을 때 피부에서 생성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종류의 음식에 특히 생선류 같은데 이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비타민 D를 몸에서 어떻게 생성하고 몸에서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데 많이 들어있는가, 비타민 D가 하는 짓이 뭐냐, 뭐 이런 내용요. 비타민 D가 결핍될 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비타민 D와 코로나 19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나름 문헌을 좀 뒤져봤습니다. 우선 그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이 연어입니다. 근데 연어를 지금 대부분이 사실 저희들은 이 자연산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연어 양식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양식 연어에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양이 자연산보다 훨씬 작습니다. 자연산에 4배 많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그 트라우트요, 송어, 이거에도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고, 대구 코카드라는 물고기 있습니다. 그게 간을 짜서 이제 나오는 기름을, 이것을 지금 태블릿으로 만들어 팔죠. 그래서 대구 간류에도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으면 우리 하루 필요량의 약 3분의 2는 충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특히 어떤 생선이나 육류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의 경우에 계란을 먹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계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자들의 경우는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계란을 많이 먹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들
버섯죠. 이 팔공산의 송이버섯은 굉장히 유명하고 엄청 맛있습니다. 고기하고 같이 구워서 먹어보면. 그런데 버섯도 생버섯보다 구워 먹는 게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버섯이 재밌는 것은 햇볕에 이 버섯이 노출이 되면 그 버섯 안에서 비타민 D를 생성을 합니다.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 이외에 무슨 우유 제품,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그다음에 비타민 D를 고의적으로 많이 넣은 어떤 그런 시리얼도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어떤 양의 차이는 좀 있지만 저희들이 먹고 있는 음식 중에 비타민 D가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특히 여자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골다공증이 좀 걱정이 되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 함유 어떤 약 같은 거를 드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이 비타민 D는 이제 두 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음식에 들어있는, 이거를 에르고 칼시페롤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D2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거고, 우리 몸에서 햇빛을 받아서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그게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합니다. 이 D3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저희들 피하에서 햇빛을 받으면 이 콜레스테롤이 이 비타민 D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햇볕에 노출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햇빛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그것도 하루에 15 내지 20분이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는 햇빛이 6개월간 안 들어오는 곳도 있고요. 또 오염이 심해도 햇빛의 효과를 못 보죠. 그 햇빛, 선라이트, 그 중에서는 울트라바이올레트 B가 굉장히 강렬한 비타민 D 제조원이 됩니다. 당연히 해가 긴 여름에 더 많이 생성될 거고요. 하루 중에서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에 햇빛이 가장 강렬하고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구름이 많이 낀 날이나 특히 저희들이 요즘 매일 중계방송 하듯이 들려주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심할 때는 햇빛이 있는 것 같지만 비타민 D 생성이 많이 감소됩니다. 흑인의 경우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많이 있는 분들은 이것이 햇빛을 차단해 버려서 비타민 D 생성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섭취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뭐냐? 저희들 혈중에 있는 칼슘과 인의 혈중 농도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우리가 뼈의 생성이나 뼈의 강도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골다공증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칼슘의 어떤 대사에 좀 문제가 생겨서 고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 중에는 이 칼슘 기량제라든지 이런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장 전립선 유방암의 발병률도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비타민 D는 저희들 면역 계통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 경우 몇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것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관절, 근육,
등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무드, 기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우울 작용도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가 결핍이 되어 있다면, 부족하다면, 이 비타민 D 결핍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들 보자면 노인분들입니다. 이 섭생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야외 활동도 부족하고 하면서 몸에서 비타민 D가 결핍될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모유 수유를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하는 아기들에서 이 비타민 D 결핍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광이 부족한 곳에서는 비타민 D 결핍증을 야기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결핍증이 오는 원인은 흡수가 부족이고 햇빛이 부족하고, 혹시 어떤 신체 질환에서 비타민 D를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타민 D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증상은 골다공증 제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게 부족한 사람들이 몸에서 근육 경련을 잘 일으킵니다. 이것은 다이빙 하는 사람들에게도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 경련을 너무 쉽게 잘 일으키시는 분들은 한번 비타민 D에 대한 조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뼈, 관절의 통증을 나타내고 사람이 되게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울증도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 좀 섭취하시고, 선텐 충분히 하시고, 흡수장애 질환이 있다면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섭취하는 방법은 음식물로도 되지만, 지금 워낙 비타민 D 보충 제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어느 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 몸에 비타민 D가 결핍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드시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70% 정도가 비타민 D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비타민 D하고 코로나19하고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어떤 몇 가지 보고들이 처음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후에 초기에 한 보고는 489명의 인구를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비타민 D 결핍자에서 검사의 양성이 더 많더라. 검사에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맞죠. 그러나 꼭 코로나19의 증상을 나타내거나 혹은 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중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다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 코로나19 감염자 중에서 비타민 D 결핍자가 급성호흡기 증상으로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보고는 이 환자 50명 중에서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투입을 했더니 그 중에서 중환자실에 가야 했던 경우는 한 건밖에 없다. 이거는 다 별도의 어떤 보고서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보고 26명의 환자 중에서 비타민 D를 전혀 투여를 안 했더니 50%에서 중환자실에 갔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비타민 D 열심히 먹으면 코로나19 예방할 수 있다는 헛소문까지 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봅시다.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 많은 문헌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70% 안에는 사실은 유색인종들이 많고, 특히 그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통의 분들에서 비타민 D 결핍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고혈압이 있거나 비만자 중에서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몇몇 최근 연구조사 결과에서 내리는 결론은 관계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히 예방이라든지 치료에서 적극적인 어떤 관련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문제는 비타민 D가 결핍되고, 특히 이 결핍이 심한 경우는 다른 어떤 건강 문제를 많이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D의 건강한 혈중 어떤 수치 레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D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타민 D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따뜻한 어떤 지역으로 가서 이 피부로 비타민 D를 많이 생성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